회장님 뒤에는 누가 계시나? 네, 최고의 백 아닙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애터미. 그럼 이제 오늘은 그 애터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요건 뭐였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무역전쟁이 있었고, 근데 사실 이 내면에 이 무역전쟁 내면의 본질은 뭐였냐면 뭐 때문에 싸웠냐면 뭐 때문에? 네, 물론 돈 여러 가지 관세도 물리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기술 전쟁이에요. 기술. 중국이 뭘 빼가요 자꾸? 기술 빼간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 반도체 기술을 일본이 그죠, 견제한 거잖아요. 니네 이것만 수출하니까 이걸 확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쉽지 않았죠. 자, 기술 중에서도 요즘 제일 핫한 건 통신기술입니다. 통신기술. 왜 통신기술이냐면 우리 다 뭐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들, 회사들 다 네트워킹이 서로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지국에서 여러분 핸드폰 도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는 건 뭐 중국의 화웨이가 만든 그 장비에 도청하는 거, 뭐 백도어, 스파이 무슨 이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다, 칩이 들어가 있다 이런 논란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걸 장악하면 정보를 다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지내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 네, 5G 시대. 몇 배 차이에요? 몇 배? 1기가에서 20기가 bps니까 20배. 그러니까 진짜 로켓 타는 정도의 속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옛날에 인터넷 쓰실 때 광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뭐 VDSL, 뭐 ADSL 막 이런 거 한참 나올 때 광랜이 막 그때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광랜이 어느 정도 속도냐면 여기 75라고 돼 있죠. 100mbps예요. 100mbps. 그러면 100mbps보다 1gbps로 가면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네, 10배가 늘어난 거죠. 그럼 20이면 200배가 빨라진 거예요. 그 광랜 시절보다 그냥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무선인데도 200배가 빨라진 속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지금 누가 제일 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떤 나라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이 기술을 제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매우 불편하죠. 한국은 어디에 있어요? 미국이 있죠, 이렇게. 세 번째는 요것도 어느 나라 거예요? 중국 거잖아요. 하이실리콘이라는 기업인데 저것도 중국 기업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제조 기술들은 어떤 상황이냐는 거예요. 항상 위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끌었던 주요 산업이 뭐가 있어요? 뭐 철강도 있었고 조선도 있고 네, 자동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빅3. 근데 요즘은 뭐가 제일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반도체. 반도체가 지금 21% 우리나라 GDP가 거의 21% 정도니까 굉장히 힘이 좋죠. 근데 자동차도 잘 만들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현대자동차 영업이익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떨어져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더 문제는 이거예요.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뭘로 바뀐다? 이제 전기차로 바뀐다. 전기차.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률입니다. 실제 그래프로 봤을 때 저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전기차가 되면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자동차는 어느 나라 차가 제일 좋아요? 벤츠, BMW 이런 거 독일 차잖아요. 폭스바겐 이런 거 다. 그러면 내연기관차의 가장 핵심 부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엔진.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어 변속할 때 이게 뭐예요? 미션하고 엔진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독일이 제일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에 들어오면 좀 달라져요. 전기차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여기 스마트폰 있죠? 여기다 바퀴 달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전기차의 기본이에요. 스마트폰에 바퀴를 달아서 여러분들이 이걸 타고 다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이 안에 소프트웨어랑 배터리. 배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보조 배터리 가지고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보조 배터리. 나는 보조 배터리 항상 갖고 다녀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공황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공황장애에 빠질 때. 언제요? 배터리가 5% 남았을 때. 그럼 이게 꺼질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공황 상태가 이거 꺼지면 내 생명이 꺼지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게 좋아요? 짧게 가는 게 좋아요? 엄청 오래 가는 게 좋죠. 근데 예전으로 따지면 내연 자동차는 연비를 여러분들이 따졌잖아요. 연비는 엔진 효율도 높아야 되고 이 미션과 이 클러치가 같이 맞물리는 이 효율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 자동차의 연비는 뭘로 갈까요? 그 표현 정말 많아요. 배터리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배터리가 뭐예요? 배터리죠,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로 가는 건데 이 배터리 기술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배터리 있죠? 이게 리튬 이온 전지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기술이 나온 거냐면 1990년대 초에 나온 기술. 20년 넘게 기술이 발전했다 그대로다. 그대로 이게 지금 가장 좋은 상태. 그래서 아주 혁신으로 지금 가야 되는 또 이런 과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전기 자동차의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은 이거예요. 자율주행.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현대자동차의 만도가 있죠, 만도. 만도에서 이번에 광고를 하나 찍은 게 있더라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순발력이다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30초.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는지. 우리는 한 단계 더 진보된 자율주행 반응 속도를 보여주려 한다. 오토바이가 가다가 라인을 이제 뿌립니다. 오토 크루즈를 키죠, 이제. 핸들을 떼고. 멋있죠? 자율주행, 순발력이 실력이다. 멋있어. Our vision is your freedom. Mondo. 우리의 비전은 당신의 자유. 손 놓고. 자동차가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앞으로 나오는 거에 지금 상용화돼 있어요. 상용화돼 있다는 거예요. 소나타도 이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소나타도 들어가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코란도에도 들어가 있고, 이제 한 2,800만 원대 자동차가 다 이걸 탑재한다는 거죠. 근데 제일 핵심은 이제 전기차에서 이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전기차에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 다 들어가 있고, 전기차. 그러면 지금 만도의 기술은 한국 기술입니다. 그죠? 기술이 어떤 것 같아요? 와, 야, 라인을 막 새로 그리는데 막 차가 따라가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그걸 인식하면서.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왔을 때 쓰고 신호까지도 인지한단 말이에요. 빨간불을 인지를 해요. 엄청난 기술이죠. 네. 그래서 표를 갖고 왔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전략이고 지금 요 표는 여기가 자율주행 기술 상위권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회사가 지금 제일 기술력이 뛰어나냐, 리딩하고 있냐, 이끌고 있냐? GM이에요. GM이 가장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웨이모, 야 이거 놀라워. 어디일 것 같아요, 웨이모? 중국? 자, 그다음 여기 여러분들 익숙한 회사죠. 참고로 웨이모는 중국일 것 같지만 구글 겁니다. 구글이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구글이 이제 자동차 금방 만들어요, 여러분. 애플하고 구글이 자동차 만들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폭스바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포드가 있죠, 포드. 그 다음에 BMW가 지금 여기가 있죠. 여기가 리딩 그룹. 제일 잘하고 있는 그룹.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가면은 볼보. 여기가 어디냐면 요게 도요타야. 도요타도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죠? 리더 그룹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어디 현대가 여기가 있어. 순발력이 기술이 다 있는데 여기가 있다고. 아니 이게 좀 웃을 일이 아닌데 좀 가슴 아파서 그래. 야 이게 너무 멀다 이거. 군산에서 나간 이유가 있었구나. 포기하겠다는 거죠. 내연기관 안 만들고 요런 거 잘 만들겠다는 거. 자 그런데 애플 놀라운 건 이거죠. 테슬라. 테슬라는 전기차 10년 동안 준비했는데 자율주행 기술에선 여기가 있어요. 괜히 미움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표를 왜 갖고 왔냐? 왜?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살 길은 뭡니까? 현대자동차가 살 길은 뭘까? 전기차인데 자율주행.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기술에서 지금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수소차는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치명적 문제가 있더라고요. 오래 달리면 거기에 열을 받아요. 그런 폭파 위험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열을 식힐 수가 없어요. 열을 식힐 수. 그리고 기본은 거기도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큰 배터리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사활을 걸고 베팅을 합니다. 사활을 걸고 베팅. 일단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로 형태를 바꾸면 지금 뭐 도요타부터 해서 폴스바겐이랑 다 몇 년도면 내연기관차 퇴출한다고요? 5년. 한 7, 8년 남았어요. 7, 8년. 여러분들이 내연기관 이거 엑셀 만들어 다니는 시간이 이제 한 7, 8년 남았는데 10년 안에 다 바뀐단 말이에요. 못 사. 그 내연기관차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통 크게 베팅을 하는데 이걸 합니다. 이걸 해요. 이걸. 자, 액티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액티브라는 회사는 뭐 하냐면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다가 통 큰 베팅 2조 5천억을 합니다. 2조 5천억. 그러면 액티브가 어디에 가 있냐? 아까 보셨는데 여기에 가 있습니다. 얘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액티브를 살 수도 있지만 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기술 제휴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랑 기술 제휴하면 내가 여기 올 수 있잖아요. 자율주행 기술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누는데 돈이랑 모든 투자는 누가 해주겠다? 현대자동차가 해주겠다. 니네는 뭐만 투자해? 기술만 투자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네. 야, 니넨 돈만 투자해? 우린 기술만 투자할게. 어디서 봤어? 야, 이거잖아.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린 이거 10년 전에 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앞에 이렇게 현대자동차를 쭉 얘기했냐면 뭐가 중요하다? 앞으로의 세상은 기술 전쟁입니다. 얼마나 독보적이고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느냐가 전 세계를 평정하는 거예요. 특정 분야에서 그 기술이 세계 표준이 돼버리는 세상이에요. 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1등이 누군지를 알아버린, 인터넷 검색만 하면 누가 1등인지를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냐?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독보적인 기술이 있었죠. 그걸 홀마하고 합작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기술이냐? 우리나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객관적 데이터를 찾아갖고 왔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ENR이라고 이게 여러분들 포춘지나 포브스는 잘 아시죠? 사이언스지 이런 거 아시죠? 그런 잡지예요. 기술 잡지. 기술 잡지에 2015년에 뭔 일이 있었냐? 여기 살짝 잘렸네. 1번에 보면 KEPCO라는 게 있어요. KEPCO. K가 들어가는데 K면 어디예요? 코리아. KEPCO가 뭐냐? 한국전력공사예요. 그럼 한국전력공사가 뭘 1등 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 덕분에 1등 했습니다. 전 세계 1등. 설비 1등. 여러 가지 효율면 다 1등. 그 다음에 생명과학 기술도 한국원자력연구원 1등입니다. 세계 1등이에요. 그러면 콜마라는 기업 한번 봅시다. 콜마.
콜마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몇 위 하고 있습니까 지금? 3위 하고 있죠. 네. 근데 1등하고 2등하고 3등 매출 차이 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 수준이죠. 이거 보면 약간 뭐가 생각나면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잖아. 매출이 막 1조에서 놀고 있는데 뭐 얘는 4천억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아요. 현대자동차가 저 뒤에 있는데 액티브를 잡으니까 앞으로 가잖아요. 콜마가 살짝 뒤에 좀 많이 뒤에 있죠. 매출로는 뒤에 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잡은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콜마 B&H라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아모레 같은 경우에 올해 내부 자료 보니까 6조에서 매출이 얼마 떨어졌다고요? 3조가 지금 떨어졌어요. 반토막 넣었어요. 반토막. 네, 중국 쪽에서 이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런 놀라운 기술들이 애터미 제품에 들어가 있다. 근데 이걸 우리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주는 거예요? 여기만. 독점해 주는데 언제까지? 10년만? 영구 독점. 영구 독점. 이건 애터미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고순도 정제 기술. 그래서 여기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생명공학 부분, 그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애텀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해모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다. 어디에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홍보 브로셔에 해모힘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저희가 만든 것 중에서 저희가 생각해도 제일 잘 만든 게 이거예요. 국민 여러분께 가장 큰 혜택을 드린 게 이거예요.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실려있다고요? 서울대학교 식품학과에 기능성 식품학 교재에 뭐가 들어가 있더라? 해모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서울대생들이 배운다고. 이 해모힘. 다단계 거니까 배워요? 아니면 국가에서 개발했으니까 배워요? 국가에서 만들었으니까 배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주요 성과에 제일 첫 번째가 해모힘.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해모힘이 최고라는 거예요. 해모힘이 최고다. 그리고 미래식품보건에서도 여기도 보면은 우주식품 개발한 거에 해모임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우주식품에 해모임을 만들었고 썬바이오텍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실용화 기술에서 보면은 썬바이오텍 지금의 뭐예요? 콜마, B&H랑 2호로 설립한 게 뭡니까? 이게 1호고 2호로 설립한 게 서울 프로폴리스죠. 여러분 지금 애터미 치약 쓰시죠? 네. 애터미 치약에 들어간 수용성 프로폴리스를 어디서 개발을 했어요? 그 기술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해서 여기다가 이전해 준 거라고. 근데 놀라운 건 여기 원료 갖고 한국콜마가 만드는데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가 파는 것보다 애터미에서 파는 양이 더 많다. 그냥 많아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더 웃긴 사실이 있어. 자기네도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파는데 가격이 애터미에서 파는 게 더 싸. 그러니까 서울 프로폴리스도 우리는 그냥 이제 그만 팔자. 그냥 니네가 팔아줘. 니네가 더 싸게 파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프로비라는 거 검색하시면 나와요. 프로비. 그게 여기서 만든 거. 수용성 프로폴리스. 자, 그래서 해모힘이라는 이 놀라운 기술은 이렇게 나온 거고 화장품 기술은 어떻게 나왔냐면 세렌디피티를 통해서 나왔죠. 세렌디피티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연이라고 했잖아요. 우연. 그래서 이분이 누구예요? 아르키메데스. 수학자죠? 아르키메데스가 뭘 발견했어요? 유레카! 그러면서 나체로 막 뛰쳐나왔잖아요. 목욕탕 안에서. 왜 뛰쳐나왔다고요? 몸이 드는 거. 왕관의 무게를 재야 되는데 예, 들어가면 물이 넘치는 걸 보고 부력 보고 왕관 무게를 잴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유레카 하면서 나왔다. 우연히 발견했다. 우연히. 이분 노벨상 만든 이분이 다이너마이트를 어떻게 개량하게 됐다고요? 우연하게 된 거예요. 우연히. 화약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손이 뱄어요. 그래서 연고를 하나 발랐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다이너마이트를 폭발력 더 세게 해야 되고 폭발하고 나면 연기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상용화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개량하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손에 발라놓은 연고가 우연히 화약 만들다 들어간 거예요. 스며서. 근데 했는데 폭발력이 3배가 되고 연기가 적게 돼요. 뭘로? 우연히 약 발랐다? 그 약 때문에.
화장품은 좀 그런 느낌이 있다. 왜 그런 느낌이 있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빠질 수가 없죠. 한국원자력 연구원의 방사선 연구소장을 지내신 무슨 박사님? 변명호 박사님.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세미나 오셨을 때 전 처음에 약간 모자란 분인 줄 알았어요.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말을 약간 어눌하게 하세요. 근데 그런 특징들이 어디서 나면 약간 자폐증 가진 천재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수학 천재들 소수 개수 막 그냥 막 암산으로 하고 막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순수한 천재과학자 그런 느낌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야 평생에 학술 논문 569편 썼다는 거 밥 먹고 연구만 하셨다는 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못하죠. 569편 너무했죠. 그죠? 논문 한 편 쓰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만약에 한 20년 지냈다고 칩시다. 20년 동안 그러면 거의 600편 가까이 쓰려면 1년에 몇 편 발표해야 돼요? 거의 30편을 발표해야 돼요. 자는 시간이 있어요? 없죠. 근데 이분이 이런 대단한 분이 그러니까 세계 100대 과학자인 이분이 우연히 그냥 이탈리아에 가요. 뭐 때문에 출장, 본인의 그 방사선 관련한 기술 그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그것도 우연히 하루 시간이 남아. 할 게 없잖아. 맨날 연구만 하던 분이. 그렇다고 뭐 이탈리아 관광을 갖고 있어요? 이분 성격상? 또 이제 다른 세미나장 박람회를 이렇게 돌다가 화장품 박람회를 간 거예요. 그 막 전 세계 화장품들이 그때 당시에 출품돼 있어. 근데 거기에 어느 나라 화장품은 없더라? 한국 화장품이 없더라. 아시아에서는 일본 거 하나 왔어요. 시세이도께 이제 하나. 시세이도 제품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화장품 기술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물과 기름 잘 섞어서 천연 원료 넣어가지고 천연 화장품으로 만들면 좋은 화장품.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가지고 무려 569편의 학술 논문을 쓰시면서 머리 식힐 겸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머리 식힐 겸. 너무 이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게 천연 화장품을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천연 화장품은 어차피 풀떼기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식물에서 원료를 찾잖아요. 그래서 본초 과목을 쫙 보면서 어떤 것이 피부에 좋나를 열심히 찾아보십니다. 그러다가 뭘 알아내요? 녹차가 최고라는 걸 알아요. 근데 녹차, 여러분 녹차 드시죠? 네. 녹차도 그 이제 어린 정도에 따라서 언제 수확하냐, 어떻게 말리냐에 따라서 녹차 이름이 다 달라요. 마지막 발효시켜서 막 다 하면 그게 홍차잖아요. 녹차잎 갖고 하죠, 홍차도. 그러면 녹차가 가장 싼 게 세작이랍니다, 세작. 막 나왔을 때. 근데 이것도 우연인 게 세작이 가장 유효 성분을 많이 나온대요. 화장품에서 가장 싼 원료가 유효 성분을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녹차를 오래 끓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홍차 색깔도 이런 색깔이잖아요. 그럼 이걸 화장품에 넣으면 여성분들이 여러분 설화수 있죠, 설화수. 설화수 뭘로 만들었어요? 한약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한방 냄새도 나고 색깔도 어때요? 약간 약간 갈색이죠. 약간 갈색. 그래서 화장품은 피부가 하얘지려고 바르는데 화장품 색깔이 시커먼면 바르고 싶겠어요? 안 바르고 싶죠? 안 바르고 싶죠. 그래서 우리 박사님이 고민한 게 요거를 색도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방사선 연구소에 있으니까 감마선을 한번 조사해봐야겠다. 그러고 요 감마선 한번 팍 쏩니다. 근데 감마선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냐면 요게 우주에서 감마선 폭발할 때 사진을 허브만한 경우로 찍은 거예요. 거의 핵폭탄 터지는 만큼의 에너지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걸로 조사를 하니까 얘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놀랬지. 창백하게 질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창백하게 투명해졌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안심나가지고 이제 외부 출장 갔다가 돌아오니까 다시 어떻게 돼 있더라?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진정된 거지, 놀란 마음이. 안색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혼을 시켜놨더니 따로 살 줄 알았더니 다시 재결합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다 그러면서 남자 다 똑같다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새로운 남자를 딱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여기 끊어진 분자 구조에다 비타민 C를 붙여가지고 안 돌아가게. 이제 뭐 이런 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어디다 넣냐? 화장품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팔 수가 없어. 그러면 이 기술을 누구랑 제휴해서 하지 하다가 이 한국콜마의 윤동환 회장님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동환 회장님이
이 기술을 듣고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다. 근데 한국콜마도 당시에 굉장히 기가 막힌 기술이 있었어요. 다중액정 캡슐 기술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를 두 가지를 믹스합니다. 믹스해가지고 여기 그때 기사가 난 걸 제가 봤는데 기존 제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기술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기술은 일본의 정제 기술과 비교했을 때 400배 이상의 시간 단축 효과를 압도적인 기술이 나온 거야. 압도적인 기술. 그래서 그걸 상업화하기 위해서, 상용화하기 위해서 직접 연구소 기업을 만들죠. 썬바이오텍. 아까 현대자동차가 애티브랑 제휴했듯이 이렇게 기술 투자하고 자본을 투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놨는데 2년 만에 어떻게 됐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왜 망하게 생겼을까? 왜? 한국원자력연구원 분들은 연구만 하는 분이죠. 한국콜마도 뭐 하는데요? 연구에서 대신 생산해주는 사람들.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이랑 연구하는 사람이 만났어요. 파는 데는 잼명이죠. 잼명이니까. 그래서 2년 만에 이 기가 막힌 걸 만들고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뉴스에. 여러분 그 뉴스 다 봤잖아요. MBC 뉴스. 뭐예요? 기존 화장품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는 획기적인 꿈의 화장품 나와서 그 뉴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뉴스가 나가면 사람들이 막 물어봐가지고 여기 찾아올 줄 알았대요. 아무도 안 찾아오는. 근데 어떤 분이 찾아왔다고? 요 분이 찾아온 거예요. 요 분이. 딴 사람은 안 찾아왔는데 요 분이 찾아왔다. 그럼 이제 이분은 어떻게 찾아왔냐? 이분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으면 안 찾아왔겠죠. 근데 죽게 생겨서 찾아온 거예요. 왜? 당시 온라인 쇼핑몰 하다가 뭐 했다?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폭망했다. 폭망이 뭐예요? 폭삭. 폭삭 망한 거죠. 그리고 폭삭 망하다 보니까 기업할 때 요거 좀 땡겨서 쓰잖아요. 여러분 가게 차릴 때도 요거 땡겨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면은 누가 찾아오겠어? 빚쟁이들이 찾아와요. 마지막에 월급 직원들 내보낼 때 월급 다 빚내서 주고 내보내고 본인이 이제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이제 빚쟁이들도 찾아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이제 간경화 말기에 당뇨 수치가 막 500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상태 되면 보통 그렇죠. 제대로 아시는 누구 주변에 계세요? 그래서 거의 시한부 판정을 받는 거예요. 오래 못 산다 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해모임 먹고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시긴 하는데 이분이 이제 죽어갈 때 이 뉴스를 보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고 회장님 생각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온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찾아온 거예요. 회장님도 화장품 공장장을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화장품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기름하고 물 잘 섞는 거거든요. 근데 100배 좋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에이 말도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뉴스에 누가 나왔어요? 이분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한국원자력연구 소장님이세요. 그러면 기업가요? 공무원이요. 연구 소장님이시면 차관급 공무원. 차관. 그러니까 차관이 나온 거예요. 차관이 나와서 이게 진짜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뉴스에. 왜 박한길 회장님이 보니까 이분을 어떻게 한다? 알고 있어. 이 장인순 박사님은 회장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세요? 소설? 네. 그 소설의 내용이 뭐예요? 뭘 만들어요 거기서? 핵무기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때 막 박사님 미국에서 초빙하고 그걸 이제 소설로 쓴 건데 실제 이제 이분이 그때 시절에 핵물리학의 레전드예요. 우리나라 핵물리학의 대부. 여기 보면 핵물리학의 레전드가 말한 독서법을 이렇게 나와요. 원자력의 아버지라고 이분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죠. 근데 이분하고 성경 때문에 과거에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성경은 과학이다 뭐 이런 걸 갖고 주제로 얘기했던. 그래서 이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과거 인연이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회장님이 해모임하고 화장품을 팔아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장인순 박사님이 직접 그래서 콜마비네이츠에 오셔가지고 강의했던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연구소 기업 자본금 10억 처음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 후에 누가 나타났다? 박한길 회장이 나타나서 애터미가 있는 것이다. 품질과 신뢰를 인정받으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뭘로 만들었다고?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제품이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간다? 국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진심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뻗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업은 뭐라고요? 영원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에세이에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 남는 이 책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애텀이 박한길 회장님과 만남에 대해서 구구절절 다 표현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쭉 여기 이거 보세요. 그 중심에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뭐다? 해모힘이다. 해모힘은 50억 연구비를 들여가지고 8년간 그냥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귀한 선물로 이걸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안 팔렸다. 그 내용이 여기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설립을 했는데 여기 이제 설립을 했어요. 연구소 기업을 설립했는데 뭐가 없다? 소비자가 한 명도 없었다. 왜? 판매에는 전혀 소질이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랑 대신 생산만 해주는 이 콜마하고는 이제 마케팅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아기처럼 뒤뚱거릴 수밖에 없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게 이제 소설이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던 어느 날, 획기적인 뭐가 딱 복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다? 박 회장이다. 박 회장이 뭐 자동차 부품부터 영업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이 해모임하고 화장품 팔아보겠다고 찾아오지 않았다면 모든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기가 막혀. 이거 마치 뭐랑 같냐면 9회 말 투아웃. 투수가 올라가 그냥 살려낸 그런 느낌이야. 박 회장이 등판한 거예요. 등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져가던 꿈을 현실로. 이 사실 박 회장님의 원맨쇼입니다. 제가 봤을 때 박한길이라는 위대한 영웅의 탄생이죠. 네.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 연역표를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1997년에 해모임이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박한길 회장님은 뭘 차렸다? IM코리아닷컴이랑 온라인 쇼핑몰을 차리고 이때 이제 폭망하셔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망하고 이제 반지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반지하고 치과하러 가신 거죠. 이제 죽게 생겼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해모임이 완성됩니다. 이때 이제 해모임이 완성되고 화장품이랑 이런 것들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뉴스가 나가죠. 뉴스 이렇게 사이에 뉴스가 SBT는 2년 만에 이제 망해가게 생겼고 100배 뉴스를 이제 회장님이 딱 보고 아 이걸 한번 팔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애터미를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만 하려고 했다? 원가에 재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기업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재고 정리를 싹 했어. 그 김치봉 대표님이 회장님 너무 잘 파니까 서로 이제 이런 얘기가 된 거겠죠. 이제 생각보다 너무 잘 파시는데, 그러게 이거 생각보다 잘 팔리고 효과가 좋네요. 그러면 조금 더 만들어 볼까요?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뭐 조금 더 만드시죠. 뭐 그래서 이제 팔다 보니까 아 그럴 거면 이제 기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생긴 게 이제 애터미. 그러면서 연구 독점 계약을 하게 됐다는 거. 이게 이제 초창기 모습이죠. 해모 리치겔 해가지고 30호. 이것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계속. 그리고 생얼. 마치 뭐가 나올 것 같다고요? 방사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초기에 이런 화장품, 생얼백 바르기만 하면 100일 뒤에 생얼이 예뻐진다는 이런 화장품을 유통대업으로 애터미가 시작했는데 지금 뭐가 됐어요? 야 글로벌 유통해하고 초일기업 이런 걸 지금 해내고 있잖아요. 애터미. 박수 한번 주세요. 애터미. 그래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연히 운이 좋아서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성공을 지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가. 그렇죠. 대가도 있어야 됩니다. 좋은 제품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실력. 그 운을 지켜내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운 좋게 됐지만 그걸 지키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애터미는 운에다가 실력까지 더했다는 거죠. 그 실력을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타사에서 77만 원 하던 걸 애터미는 얼마에 팔자? 네, 지금 이제 84,000원에 팔고 있죠. 그래서 국민건강기능식품 단일 품목으로 지금 1위인데 홍삼도 제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홍삼 전체 시장이 아니고 단일 브랜드로 비교했을 때 해모힘이 지금 대한민국 넘버원이에요. 그러면 해모힘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이게 작년에 얼마 팔았다고요? 1,800억을 팔았어요. 근데 이 1,800억이 어느 정도 매출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네트워크 다단계 회사들 총매출 순위 보면 1등 아메이, 2등 애터미, 3등이 뉴스킨이에요. 4등이 유니시티요. 5등이 허벌라이프. 뭐 허벌라이프에서 1년 동안 허벌나게 많이 팔아서 총매출 1,850억 했어. 왜 애터미는 한 발로 해모임만 팔아서 얼마 했어? 1,800억 했어. 그러니까 허벌라이프는 총력을 다해서 판 게 전 제품 다 판 게 1,850억인데
애터미는 해모임 하나만 1,800억 팔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해모임이란 다단계를 만들어도 괜찮아. 해모임 하나만 갖고 다단계 만들어도 우리나라에서 5위는 해요. 5위. 그 정도로 대단한 제품이 해모힘이다. 그 다음에 이 화장품도 타 유통체험에서 38만 5천 원 하던 게 8만 8천 원이 됐죠. 자, 그래서 품질과 가격에서 일반 유통을 이긴다라는 거죠. 1등주의 전략. 그래서 회장님이 요런 타이틀을 지금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직판협회 회장 되셨죠? 네, 한국직판협회 회장님 하시기 전 회장님이 누구였다고요? 그 이제 더 전. 다단계 한 번, 직판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모레. 네, 아모레 회장님이 전에 이제 회장을 하시다가 그 전에 아메이 하고, 자, 세계직판협회도 가셨고, 위원으로 가셨고, 이런 이거 바뀌어야 되죠. 공주시 예산에 지금 몇 프로 하고 있대요, 애터미가? 50%. 공주시는 애터미 없으면 시가 안 돌아가요. 공주시는 완전 애터미 땡큐죠. 이런 회사가 없어요. 이런 회사가. 최초로 중견기업을 100억 기부하고 1조 매출 달성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네이버가 가장 빨랐는데 애터미가 그 기록을 깼단 말이에요. 1조 매출 달성. 이게 놀라운 회사라는 거죠. 강소기업들의 1등 유통 파트너. 저는 이게 5번이 상당히 중요한 게, 5번, 6번 되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번 잘 보세요. 앞으로 애터미가 어떻게 될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 크기가 어때요? 5천만밖에 안 되잖아요. 그 국내에 팔아봐야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전략을 세웁니까? 수출 주도형으로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출할 때 대기업이 잘해요? 중소기업이 잘해요? 대기업이 잘해요. 그럼 국가에서는 대기업을 안 밀고 싶어도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럼 대기업만 계속 밀어주니까 중소기업이랑 양극화가 되죠.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국가는 계속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간극을 메워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는 분이 77%예요. 대부분은 다 중소기업 다닌단 말이에요. 직장 다니시는 분이. 대기업 다니는 분이 20%밖에 안 돼요. 그럼 중소기업이 잘 돼야 되는데 애터미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디오텍 코리아 애터미 만나기 전에 직원 수 몇 명이요? 9명. 간해수공업 같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칫솔 이거 하던 간해수공업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 만나서 지금 뭐 40명, 50명 뭐 이렇게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중소기업을 살리고 있다. 중소기업. 그리고 이 기업들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다. 그리고 해외에 물건을 팔아주잖아요. 이 정말 대단한. 아직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애터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음 차기 대통령님은 아마 애터미를 굉장히 밀어주지 않게,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밀어줘야 돼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런 거 합니다. 반도체를 만들어야겠다. 삼성을 이겨야겠다. 그러면 반도체 굴기 뭐 이런 표현. 정부가 막 나서가지고 그냥 밀어버려. 거기다 돈을 막 투자해. 왜 애터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우리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죠. 이분 누구냐면 체스키라는 사람인데 에어비앤비 창업자예요. 에어비앤비 창업자인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회사의 창조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 뒤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영향을 미친다. 애터미는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기적적. 정말 우연히.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이건 그분의 뜻이 아니면 이렇게 올 수가 없고, 이게 우연도 적당히 우연이면 막 이게